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얼마 전 딸을 결혼시켜 조만간 할머니가 되는 60대입니다. 저희 시댁은 유복했습니다. 연애 결혼을 했는데 유복한 시댁에 비해서 그냥 평범한, 아니 그보다도 못한 집에서 맏딸이었던 저를 탐탁치 않아 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결혼 의지가 확고했기에 결국에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 저희는 결혼과 동시에 시댁에서 학가를 하여 살았습니다. 남편 아래로는 시누이와 시동생이 한 명씩 있었어요. 제가 막 결혼했을 당시 시누이가 갓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었고 시동생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에 동생이 넷이나 있었고 엄마를 도와 집안일을 줄곧 해왔기에 시동생과 시누이를 챙기는 건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시어머니 눈에 들려고 이 또한 무던히 노력을 했던 거였죠. 시누이와 시동생은 제법 공부를 잘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 나왔습니다. 그에 비해 남편은 집안에서 장남이라 적극적으로 밀어주며 가르친 것 같은데 기대 이하의 경기도권 대학을 나왔고 그저 그런 직장을 다닌다며 부모님이 항상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그래도 장남이 집안의 기둥이다. 장남이 우뚝 서야 가정이 우뚝 선다 라고 하시면서 남편과 제게 책임감을 무한히도 얹어주었습니다. 그런 기대감과 책임감에 남편도 뭐든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더라고요. 힘겹게 입사한 직장은 부도가 났으며 친구와 사업을 하겠다며 열심히 밤낮으로 노력을 하는데 친구가 투자금을 들고 도주를 하기도 했죠. 어떻게 우리만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친구의 제안으로 어느 가구 공장에 취직을 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구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면서 차츰차츰 일을 익혀가고 있는데 그런 제 남편을 시아버지는 탐탁찮아 하셨습니다. 내가 너 공돌이나 되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뒷바라지한 줄 알아? 머리가 안 되면 끈기라도 있던가, 끈기가 없으면 배포라도 있던가. 너는 어떻게 기껏 직업이라고 구한 게 목수? 동생들 보기 부끄럽지 않아? 내가 이런 널 뭘 보고 이 집을 맡기겠어. 우리 가족은 시댁에서 다른 부류의 사람들로 되어 있더군요. 시누이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선을 보고 의사에게 시집을 갔고 시동생은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집안 대대로 음악을 하는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유일한 고졸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살면서 집안의 대소사부터 시누이와 시동생의 허드렛 일까지 도맡아 했었죠. 두 딸을 낳은 저희를 보고 시댁에서는 장남으로서 제 도리를 못했다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단 한 번도 길을 펴보지 못하고 살아온 남편, 그리고 그 모습을 한없이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저는 그래도 장남과 맏며느리라는 사명감과 같은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은 부모님의 가시돋친 시선에도 가구 공장 일을 적성에 맞는다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 일을 한 지 10년 만에 공장장의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시어머니의 오래된 화장대를 바꿔주겠다면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남은 자투리 시간에 멋진 화장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생신이 다가올 즈음에 남편이 화장대를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 이게? 어머님 이가 어머님 드린다고 손수 디자인해서 만든 거래요. 아유 촌스러워라. 야 누가 이런 거 만들어 달라든? 안 그래도 맨날 톱밥 묻히고 들어오는 거 보기 싫어 죽겠구만. 아 도대체 언제까지 공장 일을 할 거야? 남자가 좀 큰 일을 하고 큰 물에서 놀 생각을 해야지. 너는 어떻게 매사 그렇게 시야가 좁냐 좁기를. 나는 됐다. 애미 너나 써라. 어머님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진 남편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어떤 위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나는 귀한 화장대가 생겼네. 안 그래도 화장대 이런 거 갖고 싶었는데 여보 나 써도 돼? 어머님의 반응에 실망한 남편은 곧장 집을 나갔고 저는 그 무거운 걸 낑낑대면서 방으로 옮겼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쏟아서 만들었는지 한눈에도 보이는 이 보물 같은 걸. 어떻게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남편은 그 뒤로 시어머니와 더 대면대면해졌고 때마침 병원을 개원한 시매부가 시누이와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님과 장을 한껏 봐와서는 이것저것 음식을 하는데 아이고 우리 김 원장이 갈비를 좋아하는데 넉넉히 해서 좀 싸보내야 하니까 그거 있는 고기 다 재놔라. 그리고 내일 모레 병원 떡 돌린다고 하더라. 너 별일 없으면 가서 네 시누이랑 병원 건물 상가에 떡 좀 돌리고 병원에 정리전돈 좀 하고 도와. 제가요? 그럼 네가 가야지. 내가 가서 청소하면서 설칠까? 너는 그런 거라도 눈치 있게 좀 먼저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 내가 일일이 다 얘기해줘야 해. 부부가 어쩌면 둘 다 그렇게 눈치가 없다니. 그리고 화분도 하나 보내고. 아니다. 둬라. 괜히 또 이상한 작은 화분 보내서 우리 딸 면목없게 만들지 말고 그냥 둬.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시누이와 시동생네가 잘 풀릴 때마다 시부모님이 우리 부부를 대하는 태도는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저희가 시댁살이 12년째 되던 해 남편이 공장을 인수하고 싶다고 합니다. 지금 사장님이 남편을 좋게 봐서 은퇴를 하시면서 제 남편에게 좋은 가격에 공장을 인계해 주시겠다면서 생각해 보라고 했다더라고요. 길게는 거의 그냥 주다시피 하시는 조건이었기에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보, 우리 모은 돈이 얼마나 있지? 공장 인수하려면 그래도 돈이 좀 필요한데. 내가 따로 모은다고 모은 건 정말 자투리 돈이라 얼마 안 돼. 결혼하고 그동안 집안 개 든다고 어머님이 우리 이름으로 따로 모아두신 거 그거 빼달라고 할까? 목돈 필요할 때 뺐을 수 있게 모아두신다고 했던 거 말이야. 저희는 결혼을 하면서 시댁에 들어와서 살았기 때문에 일정의 생활비를 내었고 집안의 개를 시아버지 이름으로 부었다가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시아버지가 그 돈을 타고 남편의 이름으로 따로 부었습니다. 월에 그 시절 100만 원씩 부었어요. 남편이 실직을 해서 방황했을 때도 그 돈 펑크 안 내려고 친정에까지 손을 벌려 넣기도 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 가까이 되었으니 꽤 모였을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이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제대로 공장 인수받아 운영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시부모님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뭐? 공장을 인수해? 아니 그 사장이 너 준다니? 뭘 믿고? 어머님 이 사람이 그래도 기술이 좋아요. 사장님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보다 이 사람이 인수받아서 계속해서 공장이 잘 운영되었으면 한다면서 제안을 먼저 했나 봐요. 안 된다. 무슨 사업은 사업이야? 네 주제에 안 돼. 예전에 너 사업한다고 돈 날려 먹은 거 생각 안 나? 시부모님은 남편의 얘기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묵살해 버리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정말 많이 부모님에게 실망을 했습니다. 여지껏 자신을 한 번도 믿어주지 않는 부모님을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분가를 하자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도 할 만큼 했다면서요. 남편은 그동안 개를 들어놓은 돈을 빼달라며 시부모님께 분가를 한다고 선언을 했고 예상했듯이 시부모님은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장남이 되어서 부모를 모시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데 남편은 작심이라도 한 듯 장남이라고 대접 한번 해줘 봤냐면서 싸움은 크게 달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집안에 개로 부은 돈이 없다는 것을요. 일전에 심혈부에 병원을 개원할 때 그 돈을 빼서 병원 매매에 보태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남편은 정말 세상을 다 잃은 듯 절망을 했고 절규했습니다. 믿었던 부모님에게 배신을 당한 남편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저 또한 남편이 평생의 땀이 담긴 돈을 다 잃었던 사실에, 아니 시누에게 줬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모가 자식에게 이럴 줄 몰랐습니다. 지금 같으면 법으로 하든 뭘 하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은 그런 건 생각이 나지 않았고 그냥 이 지옥 같은 시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은 2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시댁에 생활비를 내고 개를 붓고 제 나름대로 생활비를 아껴 모은 돈이었죠.
우리 네 식구는 빈몸으로 시댁을 나와서 월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공장 인수는 물 건너갔고 남편은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저 또한 매일같이 동네에서 알바를 하며 살았습니다. 시댁을 신경 쓰지 않고 우리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니 우리는 점점 더 행복해졌어요. 가진 건 없었지만 월급날이 되면 남편은 전기구이 통닭을 2마리 사왔고 그 통닭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은 우리 넷은 행복했습니다. 시댁살이를 하는 동안은 거의 챙기지 못했던 친정 식구들과도 자주 만나고 친정 동생들의 도움도 많이 받으면서 우리는 다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당연히 시댁과는 인연을 끊고 살았죠. 우리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연락조차 한 번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니까요. 오죽하면 남편은 시댁 동네를 지나갈 일이 생기면 돌아갈 정도로 그 원망과 분노가 제 생각보다도 깊었습니다. 남편은 기술을 살려 업을 바꾸어 실내 인테리어 쪽으로 직업을 바꾸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 또한 꾸준히 직장을 다니면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남편은 힘은 들지만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며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 가족끼리 사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면서 한 번씩 술을 한 잔씩 하며 읊조렸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시댁에서 사는 그 10년 동안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눈치 보였고 잘난 시누이와 시동생 사이에서 마치 집안의 식모인 양 살아왔으니까요. 자유로운 우리의 삶에 만족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늦었지만 남편은 55살에 자신의 사무실을 차렸고 거래처들도 남편이 개업을 하자 남편을 따라 옮겨와 주어서 우리는 많은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개업을 하고 5년 동안 번 돈이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벌어온 돈만큼 되는 듯 하더라고요. 몸이 2개로도 모자랄 만큼 열심히 일을 하고 저는 일을 그만두고 남편은 사무실에서 허드렛 일을 도우며 내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재작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 받았는데 시동생이더군요. 경수, 저예요. 막내. 잘 지내셨어요? 전화번호 안 바꾸셨네요. 형님은 바꾸신 것 같던데. 한 번씩 남편은 연락 한 번 없는 가족들에게 내심 서운해하면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연락이라도 올까? 돌아가셔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기에 시동생의 전화를 받았을 때 시부모님의 부고일까 싶어 순간 턱 하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 오랜만이네요. 웬일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네, 형수. 아버님이 건강이 안 좋으세요. 부모님이야 그렇다 치고 어떻게 한 번을 안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가고는. 서방님, 우리 잘 살겠다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 아버님이 위중하세요? 어쨌든 우리는 그간 할 만큼 했어요. 그래도 형님이 장남이잖아요.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고 뱅뱅 돌리기만 하더니 시아버지가 계시는 요양병원에 주소를 남기고는 전화를 끊더군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시동생에서 온 전화 내용을 이야기해주자 남편은 생각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시동생에게 한번 전화를 해보라고 해도 남편은 며칠 동안 그에 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 주 주말 제게 요양병원에 가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듣기 위해 시동생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주말에 가보겠다고 하면서요. 시동생이 알려준 주소지를 찾아가니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치매가 진행 중인 듯 했고 우리가 온다는 소식에 시어머니와 올케가 와 있더군요. 우리가 집을 나간 뒤에도 시외부의 병원을 확장하느라 시댁의 재산을 많이 가져다 썼고 시부모님을 모시겠다며 이빠른 소리를 해가며 재산을 쓸어서 건물까지 올리며 병원을 확장했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쌓이고 직원들이 돈을 해먹고 처방 사고까지 생기면서 동네에서 버티지 못하고 빚만 떠안은 채 결국 망했다고 합니다. 이후 시누이는 이혼을 하고는 두문 분출이고 시부모님은 시동생네가 모시고 살았는데 모시고 살면서 시동생이랑 옳게 갈등이 컸나 보더라고요. 시아버지마저 치매가 오면서 병원에 모시게 되는 문제로 갈등이 심해지자 시동생이 남편을 찾았던 거였습니다. 어머님은 이놈아, 너 나가고 나서 집안이 아주 풍비막산 났어. 네가 부모 버리고 나가니 아주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집안의 장남이 그 모양이니 밑에 형제들이 잘 될 일이 있겠어, 이놈아?
어머니,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제 돈 다 해먹고 그러고도 당당하게 나온 게 누군데요? 내 돈까지 해먹었으면 더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왜 다 말아먹었대요? 말아먹은 건 맞대요? 어디 뒤에 꿈쳐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건 아니고? 십수년을 나한테 연락 한 번 없었던 건 난 그 집안에서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날 찾아온 건데요? 돈줄이 필요하세요?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 뒤치다거리 할 사람이 필요하세요? 저희 12년간 했잖아요. 남은 자식들에게 12년씩 나눠서 모시라고 하세요. 왜 걔들한테는 그런 말도 못하고 돈이면 뭐며 다 퍼주기만 하면서 나한테 왜 이래요? 내가 장남이라고 뭘 해줬는데요. 맨날 동생들보다 부족하다고 뒤치다거리만 시켜놓고 장남이 아니라 자식 취급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대체 왜 이러시느냐고요. 됐어요. 저는 더 할 말도 없고 더 볼 일도 없어요. 아버지 누워 계신다기에 그래도 한 번은 얼굴 봐야 할 것 같아서 온 거예요. 너 참 자식이 돼서 매정하다. 너도 부모잖아. 부모 마음을 그렇게 모르겠냐? 너 같으면 공장 차리는데 돈 대주겠냐? 병원 차리는데 돈을 대주겠냐? 병원이 그렇게 폭삭 망할 줄 알았어? 몰랐으니까 그랬지. 사위가 아니라 네가 잘났어 봐. 나는 우리 집 기둥뿌리까지 다 뽑아줬을 거야. 내가 게으른 것도 아니고 나태한 것도 아니고 부족해 보일지언정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사람을 까내리고 무시하고 됐어요. 지난날 이야기 해봐야 뭐해. 아무튼 아버지 어디 계신지 알았고 얼굴 봤으니 됐어요.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그러자 어머님은 다짜고짜 남편을 잡고 우십니다. 그 잘난 재산도 다 말아먹고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탓이라니요. 우리가 부모를 버려서 집안이 이렇게 되었다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큰아들 집에서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장 오늘이라도 희동생 집에 와서 자신의 짐을 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하네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그런다고 하면 제가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해 볼 생각이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저 아버지 한번 보고 가려는 거였는데 제가 오지 말아야 할 때를 왔네요. 죽어도 다시는 찾아볼 생각 안 하고 그때 집을 나왔는데 근데 그 다짐을 지켰어야 했나 봐요. 저는 부모님 밑에서 살 때만큼 비참했던 적이 없었어요. 내가 인간인가? 내가 사람 도리를 하는 사람인가 싶은 마음이 컸다고요. 집을 나와서 우리 가족끼리 홀로 서게 하니 그제서야 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언제나 부모님 때문에 주눅 들고 형제들과 비교당하면서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다는 걸 알았고 이 사람도 나 때문에 그 집에서 식모처럼 살게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오신다고요? 누구 마음대로요? 장남이요. 제가 장남이니 저희 집에서 오셔야겠다고요. 제가 장남으로 낳아달라고 했어요? 장남이면 뭐요? 장남이라고 뭐라도 더 혜택 받고 큰 거 있어요? 어려서부터 동생들보다 공부 못한다고 무시와 멸시 받은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대체 왜 어머니의 기억은 왜곡되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저 장남이라는 프레임에 저를 맞춰서 가스라이팅 하시려는 거예요? 부모고 뭐고 더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제 손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저희 뒤로 어머님은 욕을 하셨고 동서는 따라 나와서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면서 자신들은 차남인데 왜 자신들이 시부모님을 모시냐고 붙잡더라고요. 남편이 그런 동생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재수씨, 돈 있을 땐 부모고 돈 없고 아프니까 부모 아닙니까? 누릴 거 다 누린 사람들이 저한테 이러지 마십시오. 그간 혜택 많이 누린 만큼 끝까지 모시세요. 라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오고 난 저희의 마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남편은 힘들어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찾았고 앞으로 자신에게 부모님은 없다면서 저에게도 시댁의 연락을 일절 받지 말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잊었는지 잊은 척 하는 건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고진감래라고 하던가요? 그런 힘든 일이 지나가고 나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큰딸이 결혼한다더군요. 그렇게 전 사위라는 소중한 자식이 한 명 더 생겼습니다. 딸의 결혼식에는 시댁 식구들 하나 없이 친정 형제들만 참석을 했지만 남편은 의연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남편이 술을 기울이면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얼굴에 비치우네요.
평생을 부모에게, 형제에게 인정 한번 받지 못한 삶. 하지만 저와 아이들은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신의 장미였습니다.